지난 4월에 인천에 있는 땡땡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하 주차장에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필요한 철근 32개 중에 17개만 들어가 있다는 거였죠.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잘 지어졌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실 건데요. 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개시켜 드릴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된 순살 아파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인천에 있는 땡땡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가 철근을 빠뜨리고 시공을 했다는 부실 시공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최근까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놀랐던 것은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가 국내 유수 아주 유명한 비싼 브랜드의 건설사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아파트는 입주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고 공사 진행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일단은 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하 주차장에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필요한 철근 32개 중에 17개만 들어가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절반밖에 되지 않는 철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이 살게 되는 주택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수억 원에 가는 아주 고가의 자산에 해당됩니다. 국내 유수의 아주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자도 없고 안전하게 지어질 거라고 믿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죠. 이 부분이 만약 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으로 다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철근을 몇 개 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설계상으로는 32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시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빼먹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철근의 개수에 대해서 아예 정한 바가 없다거나 아니면 17개만 넣어도 된다고 설계를 했던 것인지, 설계를 잘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시행사한테 물어야 되고요. 설계된 대로 시공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 도서를 입수를 해서 과연 철근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 설계였던 것인지에 대한 문제 파악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시행사 책임인지 시공사 책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최근에 여론에서 많이 문제가 된 것은 그럼 감리단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리단이란 공사를 진행할 때 시행사의 위탁을 받아서 시공사가 건물을 잘 짓고 있는지, 아파트를 설계대로 잘 시공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문제된 그 LH 사건들 같은 거 볼 때 LH 정관이 감리단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감리를 볼 때 좀 시공이 허술한 부분이 있어도 눈 감아주는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리단이 실제로 감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인 저조차도 의문은 있습니다. 건설에 관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공사일보라는 것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오늘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했고 현장에 어떤 재료들이 입고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다. 그 공사일보에 감리 담당하는 감리 직원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눈을 보고 검사를 하고 나서 도장을 찍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감리 작업은 사실은 문서 작업이나 다름없다, 이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상담하는 모든 의뢰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트가 잘 지어졌는지 감리를 하려면 눈으로 실제로 봐야 되고, 사용 승인이 나오려면 건축허가 관련한 공무원이 실제로 눈으로 봐서 그것을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타당한 의견을 개진해주고 계시고, 저도 역시 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철근 사건 같은 경우는요, 철근이 실제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엑스레이 사진까지 찍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주 전 사용 검사라고 많이 진행을 하시죠. 내 방에 창문 잘 달렸는지, 그리고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혹은 이렇게 뒤틀림이나 균열 같은 하자가 없는지를 많이 검사를 하시는데요. 이런 문제까지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는 엑스레이 찍어서 철근이 잘 들어가 있는지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잘 지어졌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입주 전 사용 검사, 사전 검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정말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입주 전에 붕괴가 됐다
라고 할 때는 그거는 시공사가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수분양자분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붕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철근이 드러났다든지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시공사한테 당연히 보강 공사를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보강 공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입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요. 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개시켜 드릴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사분들 비싼 아파트 파는 거니까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항상 요구사항,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관련하여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항상 변호사 상담 받아서 초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시공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뭐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한 달 기다리시고 6개월 기다리시고 1년 기다리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많이 되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입주 예정인 혹은 입주한 아파트에 이런 붕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곧바로 이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법무법인 정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